국내 2위 재벌인 현대차 그룹이 오늘 정의선 체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 선임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3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경제부의 이재동 기자와 함께 오늘 이슈워치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 그룹의 총수 교체 20년 만입니다. 정의선 회장 체제, 원래 부회장 당시에도 사실상 그룹을 이렇게 이끌어 왔었는데요. 회장으로 선임된 것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이요. 워낙 우리 재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번 총수 교체에 정말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네. 사실 정 신임 회장에게 현대차 그룹의 지휘봉을 이렇게 넘기는 과정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왔습니다. 정 신임 회장이 2018년 9월 현대차 부회장에서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요. 사실상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그룹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어디까지나 그룹의 총수는 정몽구 회장이었습니다. 네. 정몽구 회장이 그런데 지난 7월입니다. 지난 7월에 그 대장 개시염 등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석 달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물론 병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고령인데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룹의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장 교체는 이제 현대차가 정몽구 회장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의선 신임 회장 별도의 취임식은 없었고 대신 영상을 통해서 취임사를 임직원들에게 메시지 형태로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직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앞으로 현대차 그룹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경영 철학과 지향점을 밝힌 자리였습니다. 네. 약 6분 정도 길이었는데요. 짧지만 꽤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모든 활동이 고객이 중심이 돼야 한다. 친환경 이동 수단을 구현하겠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중에 핵심 메시지를 한번 뽑아봤는데 네? 잠깐 들어보시죠. 인류의 자유로운 이동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이동 경험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새로운 이동 경험을 실현시키겠다. 즉, 앞으로 미래차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동안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 트럭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회장의 취임사는 많은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니까 혁신적인 용어인 것 같긴 한데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현대차가 지난달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차량 실내 같기는 한데 좀 일반 차량이랑은 좀 다른 것 같죠. 네, 그러네요. 네, 우리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런 차량을 만들겠다 하고 현대차가 미리 제시를 한 사진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 안에 커피 머신도 있고 신발, 의류 관리기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됐습니다. 자동차라기보다는 사실상 움직이는 사무실, 휴식 공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자율주행 기능 등이 상용화가 되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게 이제 개인 맞춤형 공간으로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인데 현대차도 앞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과감히 투자를 해서 미래차 시장 확실하게 선점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가 어떤 IT 기업보다 더 IT 기업다워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해요. 네. 현대차의 앞으로의 변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의선 신임 회장 앞에 놓인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좀 어떤 새로운 리더십, 능력을 보여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사진 먼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 4일입니다. 그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었는데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타서 뼈대만 남은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인 그런 코나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뭐 정확한 화재 원인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현대차는 해당 차량을 모두 리콜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현대차가요 내년을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지금 신형 전기차를 내년에 대거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같이 안정성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좀 이런 계획에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될 테고요. 또 여기에 현재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네. 뭐 반토막 나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또 부진에서 벗어나고 또 중국 시장까지 실적을 개선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이 그룹 경영 지배권 강화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이 지배구조 개편 뭐 어떤 숙제라고 하죠?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정 회장이 오늘 총수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요. 현대차 그룹 지분이 사실상 좀 취약한 편입니다. 현대차가 2.35%, 기아차 1.74%,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23.29%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룹 내에서 계열사끼리 꼬리에 꼬리를 물며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경영권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지분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는 비정상적 지배 구조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현대차 그룹도 물론 이런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존 순환 출자 고리를 모두 끊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당시에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런 계획이 자초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현대차 그룹은 주주들이나 또 시장과 더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산됐던 지배구조 개편의 재추진 2년 동안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또 보완과 개선이 이뤄졌는지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나이를 보니까 올해로 50살이더라고요. 이로써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40대, 50대 젊은 세대가 됐습니다. 이들끼리 또 굉장히 친목도모를 많이 하고 경제 현안도 자주 논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케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원래는 뭐 화학 반응이라는 뜻인데 요즘에는요 사람들 사이의 조화나 주고받는 호흡 뭐 이런 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계에서는 앞으로 정의선 신임 회장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간의 케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현대차가 그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요 현대차와 삼성 간의 협력 분야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고 올해 공식적으로만 2차례 만났습니다. 현대차는 미래차 사업하면서 뭐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같은 부품 업체들과의 협력이 필수고 삼성이 힘을 쏟고 있는 뭐 통신이라거나 인공지능 사업도 현대차에게는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때는 현대차와 삼성 두 회사가 자동차 업계에서 함께 경쟁을 벌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힘을 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젊은 총수들이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